안녕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문법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서 나오는 간단한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자. 자, 의문이라고 하는 건 의문의 의미를 변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고 문법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음운이야. 자,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여기 음운과 음절을 묶어서 소리의 단위. 그러면 형태소부터 이제 의미가 시작이 되는데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 단어는 의미도 지니고 있고 자립하여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단어보다 더 큰 단위가 띄어쓰기 단위의 어절, 그리고 하나의 완결된 생각의 덩어리 문장. 그런데 이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건 주어하고 서술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담화라고 하는 건 형식이나 내용상으로 완결성을 지닌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 얘네들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게 돼. 자, 음운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한 개념들을 한번 보도록.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뉘게 되는데 분절 음운은 자음과 모음,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 모음은 아, 어, 오, 우 이런 애들. 비분절 음운에는 높낮이, 장단, 억양이 있는데 높낮이는 방언에만 흔적이 남아있고 중세국어에서는 높낮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방점을 통해서 장단의 경우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해서 장음과 단음, 사람의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사람의 눈은 문장 안에서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안에서는 장음과 단음으로 나누지 않지만 단어만 놓고 보면 장음과 단음으로 나눠서 읽어야 된다는 거. 억양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억양, 내려오는 억양, 빨리 끊는 억양이라고 해서 의문문, 평서문, 그리고 명령문 같은 문장에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억양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다 비분절 음문이기 때문에 억양이라든가 높낮이라든가 그리고 장단이 사용됨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음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 대립상.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음만 다른 음절 혹은 단어의 쌍을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데 감, 각, 강에서 밑에 있는 미음, 기역, 이응만 다르고 기역하고 아는 같은 요 쌍이 최소 대립상. 이 음운에 의해서 지금 감, 각, 강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달라지지. 그래서 최소 대립상은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쌍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소리하고 수리도 마찬가지로 오하고 우의 차이에 의해서 단어가 구분이 되고 있지. 자, 두 번째, 이 형태의 경우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소를 우리가 이 형태라고 하는데 이 형태는 의문론적 이 형태와 형태론적 이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의문론적 이 형태는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래서 자음 뒤에서는 이가, 모음 뒤에서는 가가 사용되는 거. 을도 마찬가지고. 자, 양성과 음성에 의해서 아하고 어가 나눠짐. 막아, 먹어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거. 형태론적인 형태는 단어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어는 하다하고 결합을 하지 않아. 하다의 경우에는 항상 하여의 형태로 사용이 되고 이게 한국어에 있는 유일한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볼 수 있어. 자, 변이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의 차이는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 발음을 그렇게 하고 다르게 지금 발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변별적인 자질을 가지지 못하는 음이기 때문에 그 단어 안에서 지금 다른 형태소로 표기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변이음이라고 얘기해. 여기 있는 각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 있는 기역과 뒤에 있는 기역이 발음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얘네들은 똑같이 기역으로 사용을 하지. 한국어에서 방금 얘기했던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은 표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반모음의 경우에는 다른 모음과 결합해야 하는
의문으로서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에는 반모음 이 그리고 반모음 오, 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J로 오우는 W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되고 얘네들은 나중에 의문의 변동에서 축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거야. 음절의 구조의 경우에는 음절은 모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거,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거,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거,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것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모음을 가지고 있지. 모음이 없는 음절은 한국어엔 없다라고 볼 수 있어. 자, 모음의 경우에 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잘 보면 이응을 쓰고 아를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이응은 빈자리를 표시해주는 자음이야. 그러니까 이 자음은 세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모음 하나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마찬가지 밑에도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자, 여기 있는 맨 마지막 여기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냐? 자음군 단순화를 설명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 모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자음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두 개밖에 없어. 그런데 자음이 모음 사이에 세 개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갑, 도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자음이 있지. 그러면 모음하고 모음 사이에 세 개의 자음이 왔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니까 버릴 수가 없어. 그럼 두 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얘를 버리게 되지. 그러면 얘는 갑, 도 하고 발음을 하게 되고 얘가 실제로 발음은 갑, 도라고 하는 된소리 되기까지 하면 실제 발음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의문의 변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야. 자, 의미 유무에 의해서 자립 유무에 의해서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형태소는 분류하게 되는데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는 의미에 따라서 그리고 자립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는 자립 유무에 따라서 자, 실질 형태소는 어휘 형태소라고 하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실질적인 의미를 있고 얘네는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애들. 그래서 보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를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접사 요 세 가지밖에 없어. 자, 그런데 자립 형태소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아이고 의존 형태소는 자립하여 쓸 수 없어서 항상 같이 붙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잘 보게 되면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 차이는 동사와 형용사가 지금 있냐 없냐의 차이야. 마찬가지로 의존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차이도 동사, 형용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달라져. 그러니까 실질과 자립, 의존과 형식은 동사, 형용사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은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자, 단어에서 품사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로 분류한 걸 우리가 품사라고 하게 되고 형태에 따라서 불변어, 가변어,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의미에 따라서 체언의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의 관형사, 부사, 관계언의 조사, 독립언의 감탄사, 용언의 동사와 형용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자, 어절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띄어쓰기 단위고 이 띄어쓰기 단위가 뭐랑 연결이 되냐? 성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자, 그러면 성분은 뭐냐? 문장에서의 기능을 우리가 분류한 걸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고 성분은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뉘게 되고 주성분 안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부사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주성분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부속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어. 자, 문장의 경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장은 구, 절, 문장. 특히 이 구라고 하는 개념. 구는 문장이 아닌데 주어, 서술어를 가지지 못하는 두 개 이상의 요소가 되면 다 구라고 얘기를 해. 절이라고 하는 건 얘는 주어,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야. 그런데 문장이 한국어에서는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기능,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성분으로 사용이 되면 우리는 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절이라고 하는 걸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뭐 인용절, 서술절 이렇게 나뉘게 돼. 그럼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 거야.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서 완결되었다. 자,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야 완결되었다라고 했지.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가 있는 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고 맞춤표가 찍혀 있는 것들이 문장이야. 자, 문장의 종류는 혼문장과 겹문장.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한 번,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두 번 이상. 그래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 자, 담화라고 하는 건 맥락이랑 연결이 되는데 두 가지 맥락. 첫 번째 언어적 맥락, 두 번째는 비언어적 맥락. 언어적 맥락은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을 다 의미를 하게 되고 비언어적 맥락에는 상황 맥락. 이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발화가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국에서 있는 학생들은 나 공부에는 대체로 나 입시 준비해 라고 이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물론 뭐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나 공부해 라고 하면 입시 준비한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겠지. 왜? 한국은 입시가 필요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문법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안녕.